안녕하세요. 윌리엄체 여행수다입니다. 오늘은 미국이 왜 망할 수밖에 없나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 나와서 이번에 2주 격리를 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의 이 의료 정책이 너무너무 잘 돼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탄을 금할 수 없었는데요. 거기에 비해서 여러분들 하루에 평균 미국 약 3,200명 이상이 죽어간다고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대응 정책에 대한 것도 너무너무 잘 이루어지고 있고, 어쨌든 오늘 이야기는요, 미국의 의료 정책과 교육 정책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보통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미국의 의료 정책 이야기를 할 때는요, 살려고 하는 자 죽이고 죽으려고 하는 자 살리는 게 바로 미국의 정책이다. 미국은 의료 수가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간단한 예를 들자면요, 몇 년 전에 저희 아이가 사랑니를 뽑는데 4만 원이면 뽑더라고요. 여기는 미국에서는요, 신경 부근에 있는 치아를 발치할 때는요, 그 신경 쪽에 달아있는 치아를 발치하는 의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 의사를 불러다가 그 사람이 발치를 하는데 치아 하나 뽑는데 얼마나 들 것 같습니까? 정말 천불. 특히나 미국은요, 메스, 이 칼이 닿는 부분은요, 이 수술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쌉니다. 애를 낳을 때 수술해서 제왕절개를 하는 걸 한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100만 원, 200만 원 아마 그 이상 들어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요, 제왕절개를 한 번 하면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가냐면, 제가 직접 겪었으니까 제왕절개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10만 3천 불인가 저희가 들어갔으니까 상상이 안 가죠. 그 정도로 의료 수가가 너무 세기 때문에 돈이 없는 사람들은 병원을 못 가요. 그래서 병원을 못 가서 집에서 끙끙 앓다가 죽어나가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직 했으면 전 국민의 의료보험을 다 혜택을 줘야 된다고 해서 오바마 케어란 게 생겨났을 때 많은 중소상공인들이 반대하고 난리가 났었죠. 왜냐? 그 1인 이상의 사업장은 다 의무적으로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의료 수가가 너무 비싸니까 중소상공인들이 살아날 수 없어요. 그 의료 비용 대주면 장사를 못해요. 저희가 실제 지금 오바마 케어를 해가지고 680불인가 들어가요. 근데 그에 대한 혜택이 뭐냐? 저도 깜짝 놀랐어요. 말 그대로 숨이 넘어가기 일보 직전에 까딱까딱 할 때 거기에 대한 의료 혜택을 주는 비용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려면 너무 길어지니까 지금부터는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캐나다에서 한 유학생이 그랜드 캐니언 놀러 갔다가 떨어져서 되게 수술을 거치는데, 그래서 몇 억이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그 돈을 감당을 못하니까 상금을 모금을 해가지고 줬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학생이 의료 비용을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돈 한 푼도 안 냈다고.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에 근거에는 둔 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미국이라는 나라 딱 하면 제일 먼저 손꼽는 게 뭐죠? 화고날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인권. 중국에 대해서도 인권. 그렇게 외치는 나라가 그 나라에 놀러 왔거나 방문 왔거나 이런 사람들이 다쳐서 죽음에 이르겠는데 그걸 방치해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전 세계적으로 비난의 화살을 다 한몸으로 다 받아들이겠죠. 인권국가라는 이 타이틀 하나 때문에 미국인들은 돈이 없어서 병을 못 가서 죽어가고요. 놀러 오고 관광 왔던 사람들은 다치거나 병들어서 병원을 가면 10원짜리 한 달을 합니다. 투어 도중에 보스턴 부근에 와서 한 손님이 복통을 일으켜가지고 911을 불렀어요. 나중에 병원을 가서 초음파 촬영을 다 해보니까 척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수술을 다 끝냈어요. 병원비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한국에서 관광 보험을 들고 오시잖아요. 1억 원까지 혜택 받는 거. 그걸로 처리돼요? 천만 와서 하나도 처리 안 돼요. 그거 없이도 실은 한 푼도 안 내도 됩니다. 이 그랜드 캐니언에서 실족했던 그 친구가 왜 돈을 한 푼도 안 내느냐? 인권국가였던 거예요. 만약 그 사람이 놀러 와가지고 떨어져서 거기에서 제대로 치료를 안 해줘서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논란과 미국이라는 인권국가의 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치료를 해준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요, 병원을 갔대요. 이머전시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한국처럼
똑같이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아픈다라 싶으면 어느 정도의 비용을 데파짓을 걸게끔 합니다. 이머전시에 들어가도요. 외국인들이 아파갖고 이머전시 오죠. 그거는 아무것도 안 봐요. 신부님 보고 아무것도 안 봅니다. 단 거기에 대한 조건이 있어요. 길에서 쓰러졌거나 호텔이나 공공장소에서 쓰러져 가지고 앰뷸런스를 부른 경우는 신원하고는 아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일단 병원을 가면 무조건 치료 먼저 해요. 치료가 끝난 다음에 신원을 확인합니다. 신원 딱 확인할까? 외국인이네? 그럼 여권 주세요. 여권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권에 대한 신상을 다 적습니다. 그걸 나중에 본국의 그 환자한테 청구비를 거의 7, 80%는 안 가요. 이 병원이 자선사업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돈을요, 연방정부에다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동남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유럽과 미국은, 호주나 이런 선진국들은 거의 맞을 겁니다. 관광을 가거나 볼일을 보러 가서 다쳤을 때 반드시 앰뷸런스를 어디에서 불러야 되냐? 공공장소에서. 특히나 호텔 같은 게 호텔 안에서 본인이 부르지 마시고 호텔의 직원을 통해서 앰뷸런스를 불러달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나중에 병원비의 청구가 어디로 가요? 호텔로 청구가 들어갑니다. 그럼 호텔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투숙 온 사람입니다. 내 할 바 아닙니다. 라고 하면 끝나요. 그러면 병원은 어떻게 해요? 연방정부에다가 그 돈을 청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여기에서 나가는 혈세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이 모든 주가 뱅크럽시 일보 직전이에요. 다 파산하기 일보 직전입니다.